엊그제 서울과 부산에서는 시장을 뽑는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뭐 당선된 사람, 낙선한 사람, 참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이 다양할 것 같습니다. 당선된 사람은 당장 시장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을 거고, 뭐 다 능력 있는 분들이니까 잘들 하겠죠. 그다음에 무진애를 썼지만 어쨌든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 가지로 힘들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모든 선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났다고 해도 결국 선택해주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건 뭐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계에도 이제 교육감 선거가 지방 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도입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간선제, 뭐 학교 운영위원들을 주축으로 한 그러한 선거가 이루어지다가 직접 투표를 통해서 전 시민이 참여하는 선거가 더 공정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지 나는 정치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모든 그 시민들이 다 참여하는 그러한 선거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규모가 교육감 선거가 시장 선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들어가는 공식 비용 규모가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유권자 수를 가지고 산출하기 때문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상당히 그 좀 문제점이 많아요. 우선 그 시도지사 선거는 당이 있지 않습니까? 소속 정당이 있으니까 개인이 부담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소속 정당에서 여러 가지 경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자문, 선거 운동 등등등 어떤 또 조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교육감 선거는요, 정치적 중립이라 해서 어떤 소속 정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주변의 조직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뭔가 결과를 창출해내야 되는 그런 상당히 부담스러운 선거가 바로 교육감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경비 문제가 가장 크죠. 서울만 해도 그 전에 보면 한 40억 정도가 공식 비용인데요. 40억 내외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더 든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런 그 많은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집을 담보로 한다든가 해서 경비를 마련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빌려서 하고 펀드를 조성하고 등등등 해서 나중에 이제 일정 득표를 얻게 되면은 선관위에서 이제 보전을 해줍니다. 근데 보전을 받더라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경험자들 말에 의하면 한 서울의 경우에 한 8억에서 10억 정도가 온데간데 없어진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100%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평생 교직에 있으면서 겨우 집 하나 정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중에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독재가가 도와주지 않는 한 그게 가능할까? 또 어떤 정치적인 야망이 있어서 교육감을 나올 경우에 결국 그 가족과 그 다음에 잘못되었을 때 그 뒤에 본인의 그 뒤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잘못 궁금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장학사 시절부터 모신 교육감님들 이제 관계 맺는 분들 몇 분을 보면요, 이렇게 평탄한 분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초창기에 이제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유인준 교육감님의 경우에는 내 공보실 장학사를 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고 모셨는데 그 어른의 경우에는 이제 간선제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뭐 얼마나 돈이 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큰 문제 없이 잘 마치시고 또 워낙 청빈한 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노후에도 뭐 활동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데 가보니까 참 쓸쓸하더라고요. 옆에 마침 그 뭐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뭐 총리도 지내고 그런 분이 바로 옆상가였는데 거기는 첫날부터 사람들이 보글보글 하는데 이 교육감님 상가에는 상주밖에 없어요. 내가 문상 갔을 때는 나 혼자였어요. 거기에 더 있기가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 교육계 거물이 마지막을 갈 때 또 그런 면도 있구나. 이런 또, 어, 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좀 허전함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또 그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유인정 교육감님 다음이 바로 공정택 교육감님이라고 옥고도 치르셨죠. 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분도 굉장히 의리가 강하시고 정이 많으신 분인데 나는 소주 친구로 그 전에 걷어주셔서
그 교사 때부터 이렇게 자주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장학사를 하고 있을 때 교육감이 되셔서 나중에 장학관으로도 모시고 했는데 그 어른도 어쨌든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로 선거와 관련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좀 옥고를 치르시고 거의 4년인가 어려운 일을 겪으셨죠. 나오셔서 지내시다가 요즘은 와병 중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감옥에서 나오는 날, 그 한번 마중을 나가봤어요. 갔더니 그 힘을 갖고 있을 때, 현재에 계실 때, 그냥 뭐 모든 걸 다 누리고 자기가 충성맨이고 그러던 사람들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감이 바로 이제 광루현 교육감이죠. 그죠? 광루현 교육감도 선거법으로 또 이렇게 뭐 무리를 빌어서 결국 옥고를 치렀죠. 고생 많이 하셨죠. 그분도 몸도 안 좋은 분인데 그때 내가 이제 부교육감으로 발령을 받아서 나는 그 덕분에 또 내 의지와 관계없이 상당히 그 광로현 교육감 쪽 진영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내가 그네들한테 빚진 것도 없는데 하여튼 그 곽 교육감이 부재 중인데 내가 이제 왔다는 죄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다 서로들 이해가 돼서 그때 시의회 출입을 못하게 의결을 주도했던 시의원이 나중에 의장이 되고 지금은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도 좀 어려운 일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이제 면회도 간 적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선거로 치러지는 그런 자리는 다들 그렇게 어려움이 좀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곽 교육감님이 이제 그 끝나시고 나서 이제 문용민 교육감이 이제 또 당선이 되셨는데 문 교육감님도 어쨌든 두 번째 선거 때 이런저런 선거법과 관련해서 상대가 고소를 하는 바람에 그걸 누명을 벗느냐고 엄청 애를 쓰시고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건강도 많이 좀 안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지금 현행 서울시 교육청을 이끌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을 했는데 조 교육감도 그때 당시 문 교육감과 함께 재판을 받고 송사에 많이 시달렸죠. 아마 엄청 고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경비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뭐 교육감이라서 교육감이 돈 버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겪으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감 선거 제도는 그냥 참 묘하게도요. 과거에 그 유인종 교육감 때 그 학교 운영위원들이 선출하는 그런 간선제가 오히려 뭐 이렇게 교육감 당사자들이 무슨 뭘 위반해가지고 감옥에 가거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오히려 없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이번에 그 시장 선거에서도 봤지만 이제 그 시민들이 특히 젊은이들까지도요 정말 정의롭게 그리고 다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봐요. 어디서 선동한다 해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과거의 제도 같은 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떨까? 감히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이전의 교육감님들은 임명직이었잖아요. 몇 명 교육위원들이 뽑아서 올리면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그때 교육감들이 정말 소신 있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무슨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만두고 또 다른 교육감이 이제 임명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아쉬운 점은 서울시 교육감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거주지가 경기도인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선거권이 없어요. 이것도 좀 문제 있어요. 선생님들이나 교육청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신들과 함께 근무하는 수장을 뽑는 선거에는 뭔가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서울시에 산다 해서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씩 그냥 해봅니다. 뭐 원칙에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시장도 마찬가지죠. 경기도 거주하는 사람들이 분당 사는 사람, 일선 사는 사람이 서울시장 선거에는 전혀 투표권을 행사 못해요. 그런데 시장으로 모시고 같이 지나거든요. 그래서 대학 총장 선거만도 못하다. 대학에서 총장들을 선거할 때 보면 거기는 적어도 어디에 살든 관계없이 그 대학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그 학생들까지도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선진화된 선출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돈만 있어야 교육감에 나갈 수 있다. 돈이 있어야만 나가는 이런 것보다는 완전 공영제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정말 교육을 사랑하고 잘 이해하는 그런 교육감이 뽑혀서 우리 2세들 교육을 이 총괄해 준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희망을 한번 피력해 봅니다.